그렇기 때문에 토지 신탁에서까지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자신의 신탁 업무를 제3자를 통해서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용역계약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직접 체결하지 않고 위탁자를 통해서 위탁자와 제3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갑의 지위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수탁자의 신탁 업무를 대신하면서 계약은 위탁자와 체결한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신탁회사와 같은 수탁자가 직접 신탁 사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신탁 사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는 그 용역계약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하겠죠.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자신에 대한 위험 또는 직접적인 채권 청구를 막고자 수탁자가 직접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자와 제3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는 위탁자와 제3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자금 집행을 통해서 자금만 집행하는 형식으로 교묘히 바꾸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는요, 제3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고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소송을 당해도 100% 승소를 합니다. 게다가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서 신탁법상 강제집행 금지 규정에도 적용을 받아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어요. 반대로 제3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3자는 용역계약에 따라서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용역비를 주지 않는다면 신탁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신탁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자신의 신탁 업무를 제3자를 통해서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도 계약은 직접 제3자와 체결하지 않고 위탁자와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정상적일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제3자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직접 지급을 하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자금 집행의 형식으로 지급을 하든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만약 신탁재산이 없는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세요. 제3자는 용역계약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용역 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받으려고 청구하면 위탁자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탁자를 상대로 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은요, 변호사 없이도 승소해요. 왜냐하면 위탁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탁자한테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 패소합니다. 수탁자와는 직접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게 없어요. 아니, 예전에 수탁자가 자금집행 형식으로 용역비를 지급해 줬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수탁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 내지는 직접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그 자금집행의 동의권이 있는 우선수익자가 자금집행에 동의를 하면 그제서야 수탁자가 마치 ATM기처럼 자금집행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지, 제3자와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직접 용역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고 위탁자와 제3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점이 일견 수긍할 만한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 비토지 신탁 상품과 같이 위탁자가 분양자, 사업주체, 건축주, 도급인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는 부동산만 신탁을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현금성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금전은 신탁재산이 아니라 자금관리 대리 사무의 일환으로서 수취한 자금이고, 그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에 따른 자금 집행 절차의 요건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
신탁자가 해당 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분양자, 사업주체, 건축주, 도급인이 되는 사업이에요. 물론 관리형 토지 신탁, 차입형 토지 신탁 이렇게 토지 신탁 상품이 구분되지만 그것은 신탁 관계인들 사이에 업무 분담에 불과한 거고 내부적 구상관계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지, 대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신탁에서까지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자신의 신탁 업무를 제3자를 통해서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용역계약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직접 체결하지 않고 위탁자를 통해서 위탁자와 제3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갑의 지위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지 신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제3자인 자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의뢰 지위에 있는 제3자가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라도 제3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자금관리 절차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보면 해당 자금을 집행하는 절차적인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요건을 구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위탁자는 해당 자금 집행을 요청하고 우선수익자는 그 자금 집행에 동의를 하면 수탁자는 해당 자금을 집행해라 라는 자금 집행 절차 요건에 맞는 판결을 구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를 대신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를 함께 병행하여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의 이익 내지는 편익에 급급해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정말로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편법을 부리면서 계약 체결도 회피한다면 당장은 이득을 볼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신탁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엉뚱한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자신은 일을 했는데 그에 따른 대가, 즉 용역비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 돈을 안 주고 심지어는 계약 체결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위탁자를 통해서 위탁자와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느니,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느니 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보다는 정말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해야 될 것은 하자는 거죠. 정말 이 제3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일을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설령 직접적으로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줘야 될 돈은 주면서 신탁을 보다 더 건전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수탁자의 신탁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했지만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